네, 안녕하세요. 일침마당의 양사장입니다. 자,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영상에서 LG 트윈스의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. 바로 장시환 선수와 김민수 선수를 영입하게 된 건데요. 어제는 이제 두 선수를 좀 소개를 했다면 두 선수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는 우리의 또 선수단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과연 또 이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겠죠. 근데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들은 뭐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FA 계약도 아니고 정말 이 1년 단년 계약으로 방출된 선수들을 영입을 한 거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군에서 팀이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어도 뭐 이 선수들에게 당장 뭐 1군 붙박이 불펜으로 혹은 뭐 1군 백업 포수로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팀이 부족할 때 이 선수 잘 데려와서 잘 채워줬네,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장시환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장시환 선수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한화의 투수 뎁스가 너무나 두껍습니다. 뭐 불펜만 따져봐도 이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이제 박상원이라든지 한승혁이라든지 또 정우주라든지 또 김서현이 또 마무리로 있고,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도 뭐 신예인 조동욱도 있고 황준서도 있고 상무에서 전역한 윤산음 선수도 있고 또 FA로 풀렸지만 김범수 선수도 있고 또 하나 1군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김종수 선수까지 해서 굉장히 탄탄한 불펜을 자랑했죠. 예, 그래서 2025 시즌이 끝나고 투수들을 많이 좀 내보냈습니다. 예, 보상 선수로 한승혁이 KT로 갔죠. 2차 드래프트로 하나에서 웬만하면 또 하나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하나가 또 품을 수 있는 이태양 선수도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 2차 드래프트 보호명단 풀어달라 해서 기아로 이적을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팀을 떠났는데 장시환 선수도 사실은 하나의 이 투수 뎁스가 좀 두꺼워서 그렇지 다른 팀들은 투수가 좀 부족한 팀들이 많거든요. 예, 그래서 LG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좀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어쨌든 장시환 선수가 이렇게 한화에서는 기회를 못 얻었지만 그래도 LG 트윈스 불펜이 선수들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군 수문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정규 시즌에 불펜 엔트리가 9명이에요. 보통 이제 28명의 1군 엔트리에서 투수는 14명을 쓰죠. 그 절반인. 거기다가 선발 5명을 빼면 9명이 남는데, 이 2025 시즌에 LG 불펜 투수를 많이 던진 대로 9명을 나열하면 김진성, 김영우, 장현식, 이지강, 유영찬, 박명근, 이정용, 백승현, 함덕주 순서인데, 여기에 이제 불펜 현황을 보면은 웰스가 합류를 했고요. 박명근이 또 상무를 가면서 2026 시즌에 한 명 오고 한 명이 떠납니다. 그렇다면은 이지강, 백승현, 박시원, 김진수, 김강률, 배재준, 이렇게 1군 엔트리 진입을 노리는 끝자락에 있는 선수들과 결국 장시환 선수가 경쟁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당연히 2026 시즌에 뭐 이 순서대로 또 똑같이 많이 던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함덕주, 이정용, 장현식 이 세 선수가 조금 더 이닝도 많이 던져주고 성적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기존 필승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고, 1군에 들어갈 투수가 계속 많아져서 이 중에 경쟁을 하는 거는 또 순환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불펜에 특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를테면 김영우 선수가 아시안게임을 나가요. 그러면 그 자리 하나가 비는 거고, 또 투수 쪽에서 변동 인원이 생기면은 불펜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, 그런 경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장시환 선수 풀타임까지는 아니어도 1군에 좀 오래 있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지강 선수는 대체 선발 롱릴리프로 뭐 한 번 길게 던지고 퓨처스 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요? 그렇게 썼을 때 가장 좀 효율성이 좀 있는 선수니까, 예, 그렇게 좀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김진수와 박시원 요 선수들이 경쟁에서 우선순위라 생각을 하지만, 사실 이 두 선수는 1군 경험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. 예,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뭐 한 명은 1군에 쓰고 한 명은 퓨처스에서 쓴다 치면은 한 팀의 마무리 투수까지 했었던 장시환을 또 경험 차원에서 엔트리에 넣을 수도 있고, 또 이 두 선수가 몸을 좀 만드는 동안에 장시환 선수를 먼저 한번 써볼 수도 있고, 예, 그래서 장시환 선수가 일단 경험이 조금 이 김진수와 박시원보다는 앞서는 상황이고,
배재준과 백승현보다는 통산 1군 커리어가 낫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 자체도 이 두 선수보다는 장시환 선수가 나을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장시환 선수가 이 두 선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 경쟁의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강률이 장시환 선수보다 통산 성적은 좋아요. 그래서 건강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김강률이 좀 앞순위 있다고 보는데 장시환 선수는 대신에 잘 다치진 않습니다. 물론 지난 시즌에는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재활도 착실하게 해서 지금 뭐 몸 상태가 나쁘지 않고 내구도도 워낙 좋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강률이 부상 때문에 1군에 없다면은 장시환을 또 올릴 수가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장시환 선수는 뭐 붙박이는 아니어도 1군에서 분명히 저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염경엽 감독도 구속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1군 추격조까지 쓸 수 있다. 예, 이렇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또 염경엽 감독과 히어로즈에서 같이 뛰었었고 사실 박동원 선수와도 호흡을 많이 맞춰봤잖아요. 예, 그래서 조금 더 장시환 선수가 적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차명석 단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타팀 방출 투수를 영입한 사례들이 꽤 있어요. 2019년에 심수창, 장원삼, 김정후 선수를 데려왔었고 2021 시즌에 고효준 선수를 데려왔습니다. 2022 시즌을 앞두고는 김진성 선수가 왔고요. 2025 시즌을 앞두고는 심창민이 왔고 2026 시즌을 앞두고 장시환 선수가 왔는데 자 여기서 2022 시즌에 김진성 선수를 데려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정도 하면 정말 대박이죠. 예, 근데 현실적으로 이 가운데에서는 2019 시즌 심수창 선수 영입한 사례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때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수창 선수가 초반에 5선발 자리가 이때도 좀 불확실했거든요. LG 트윈스가. 5선발이 좀 조기 강판이 되면 남은 투수를 아끼게끔 심수창 선수가 정말 많은 이닝을 던져주면서 거의 5선발에 1+1으로 붙여서 활약을 하다가 이우찬 선수가 5선발로 고정이 되고는 이제 퓨처스에 내려갔었고 그 이후에 순위가 결정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팀이 필요할 때 1군에서 추격조 또 이 선수는 선발 경험이 있어요. 장시환 선수는 롱릴리프까지 좀 맡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베테랑으로 좀 쓰지 않을까. 예, 그래서 심수창 선수가 뭐 대단한 활약을 LG에 다시 와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조금 희생을 해야죠. 예, 젊은 선수들이 한 이닝이라도 덜 던지고 또 불펜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장시환을 뭐 연투 상황이 있으면 연투를 시키고 멀티 이닝 상황이 있으면 멀티 이닝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몸이 또 건강하기 때문에 LG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현실적 목표는 저는 2023 시즌과 2024 시즌 같이 1군에서 30이닝 정도 던지면서 한 4점대 평균 자책점 하면은 저는 장시환 영입 꽤 괜찮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례는 다르지만 가장 비슷한 게 또 하나에서 트레이드를 통해 송은범이 있죠. 꽤 잘 써먹었죠. 추격조 그리고 몸이 또 빨리 풀리기 때문에 선발이 무너지면 뭐 한두 타자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 이닝까지 멀티 이닝 이런 것처럼 장시환 선수도 충분히 그 역할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1군 수문장 역할 장시환을 넘어야 1군에 온다 이런 식으로 젊은 투수들이 좀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시환 선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 출신 포수 김민수 선수도 왔는데요. 일단은 LG 트윈스 현재 선수단 내 포수 현황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박동원, 이주원, 김준태, 이한림, 강민기에 육성 선수로 이제 박준기 선수가 이제 이 선수도 신인이죠. 육성 선수로 입단을 했고 또 전경원 선수가 육성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. 이 선수는 나이가 좀 있죠. 예, 여기에 이제 배강 선수가 전역을 하는데 배강 선수는 포수에서 이제 1루 쪽으로 혹은 이제 다른 포지션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타격은 워낙 좋고 포수로서의 능력보다는 타격을 좀 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또 LG 트윈스가 지금 뭐 미래의 차기 포수들은 뭐 이주원, 김성우, 김범석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강 선수는 사실은 포수로 쓸지는 좀 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김성우 선수의 입대로 퓨처스에는 김준태와 전경원을 제외하고는 2년차 이한림 이제 막 입단한 강민기, 박준기 어린 포수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포수 쪽에서는 사실 박동원, 이주원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 포수 김준태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. 만약에 김준태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다치거나 혹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하면은
세 번째 포수로 김민수 선수가 또 올라올 수 있죠. 예, 그래서 김준태와 김민수 이 세 번째 포수를 두 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또 포수 뎁스를 좀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퓨처스에서 사실 김민수 선수의 역할도 좀 중요해요. 이 퓨처스에서는 그냥 경기에 무작정 뛰는 것보다 훈련을 더 하거나 혹은 경기에 좀 나와서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벤치에서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예, 염경엽 감독 자서전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. 덕아웃 또 벤치에 있을 때 계속 메모를 하면서 배울 게 많았다고 선수 시절에 그런 것처럼 특히나 포수는 더 그렇습니다. 예, 투수와의 호흡, 뭐 볼배합, 뭐 상대 타자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출전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덕아웃 바깥에서 김민수 선수, 김준태 선수 경험 많은 포수들이 뛸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훈련을 통해 또 보완할 부분도 있고 어린 선수들한테는 그런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. 예, 근데 이제 퓨처스의 포수가 조금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민수 선수를 데려와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포수와 함께 이렇게 퓨처스 포수 뎁스를 좀 강화를 하고 이제 두 선수가 시간을 벌어줄 때 사실은 조금 더 자리가 잡히면은 어린 포수들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예, 김성호 선수가 상무에 가 있지만 또 이제 다음 순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? 뭐 이한림 선수를 비롯해서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가 와서 뭐 경쟁도 하면서 또 베테랑 포수로서 특히나 수비에서 좀 포수들이 배울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의 영입도 사실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 퓨처스 선수단에 좀 필요한 자원, 거기다가 비상시에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두 명의 또 새 식구가 왔고 두 선수가 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. 과연 이 두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. 또 환영하고 우리 또 팀에는 이 두 선수와 같이 뛴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응은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또 새 식구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